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의 최근 이적설 좀 다뤄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자, 곧 김민재, 이강인,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남FC 김지수 선수 2004년생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오퍼를 받았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의 오퍼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인 내용이고요. 바이아웃은 70만 달러, 약 9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김지수 선수는 192cm의 장신이고요.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몸싸움, 1대1 능력, 축구 센스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난해 이미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로 무대를 누볐는데요. 지난해 여름 팀 K리그로 올스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김지수 선수를 두고 김민재가 떠오른다라는 칭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양발잡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굉장히 또 비슷하고 몸도 이렇게 커요, 키도. 네. 그러니까 제2의 김민재다 이런 얘기가 벌써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지난 겨울에 또 많은 팀들이 노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성남에 선수 영입 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예. 의향서는 말 그대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심화를 하면 오퍼를 넣게 되는 어허. 겁니다. 예. 오퍼 전 단계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바이에른 뮌헨 말고도 분데스리가 일부 구단,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에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지수 선수는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요. 이제 곧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김지수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 세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 제가 서두에 네. 곧 김민재, 이강인, 김지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같이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취업 비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뛰려면 워크 퍼밋 이게 필요한데 네. 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들을 합쳐서 15점이 넘어야 예. 취업 비자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 기준을 보면 일단 국가대표 출전 경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리그에서 몇 경기 뛰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소속팀의 시즌 리그 성적, 대륙대회 성적 등도 기준이 되는데요. 시즌 성적이나 대륙대회 성적이 좋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일단 김지수 선수는 A 대표팀 경력이 없고요. 네. 또 리그별로 밴드 1에서 6으로 구분을 하는데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등 빅리그는 밴드 1으로 거기서 큰 뛰면 점수가 일단 많아져요. 네, 예. 그러니까 큰 리그는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고요. 네. 여기서 선수 비중이 90에서 100%면 12점을 바로 그렇죠. 이제 받게 밴드 됩니다. 1 리그에서 팀에서 뛰는데 네. 90에서 100% 출전 그 정도 비중이 있으면 바로 이제 12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15점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12점을 받고 A매치 몇 경기만 뛰게 되면 15점으로 바로 이 취업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K리그는 밴드 6, 6에 속해 있고요.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서 100%라 하더라도 2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지수 선수가 다음 시즌 바로 워크퍼밋을 발급받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벤투 감독의 이름이거든요. 벤투 감독이 브렌트포드에 김지수 추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준 점수가 10점에서 14점 정도 사이가 돼야 네. 요 벤투 감독의 추천서가 효력이 있대요. 네. 이게 벤투 감독의 추천서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워크 퍼밋이 발급되는 건 아닌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가 임대로 일단 이 선수를 찜해놓고 임대로 보냈다가 이제 점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팀 이름이 덴마크의 미트윌란이라는 팀입니다. 자, 워크 퍼밋을 채운 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는 계획인데 미트윌란은 덴마크 리그고요. 덴마크 리그는 밴드 4에 속해 있습니다. 자, 밴드 4에서 한 시즌 만에 15점을 넘기려면 대륙대회 출전하거나 또 거기에 더해서 A매치 출전이 좀 병행돼야 겨우겨우 15점이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뭐 한 해에 전체 A매치 절반 정도를 출전시켜주면 이게 좀 가능할랑말랑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기준도 일단은 너무 많고 네. 밴드 1에서 6까지
점수도 차등이야. 거기다가 선수가 몇 퍼센트를 뛰느냐, 그 팀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점수도 다르고 어떤 리그에서 뛰는데 그 리그에서 뛰는 팀의 대륙 우승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도 점수가 엄청 달라요. 근데 이 덴마크의 미투빌란 팀이 성적이 그렇게 막 뛰어난 팀은 아니어가지고 네. 대륙별 대회 참가도 어려워. 그러면서 점수도 지금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에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고 뛰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브렌트포드의 그 오퍼는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워크 퍼밋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일단 임대를 보냈다가 좀 적당한 팀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서 좀 뛰게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점에서 14점 정도가 아무튼 뭐 덴마크 거기서 뛰면서 충족이 된다면 그때 이제 벤투 감독의 어떤 추천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조정위원회 같은 게 열린대요. 네. 그러면 그때 조금 발휘하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가 지금 현 상태고요. 이거 저도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개 어려워. 그리고 그러네.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네요. 많아. 예. 자, 아무튼 워크 퍼밋이 잘 해결돼서 또 하나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싶다. 이런 바람을 좀 밝힙니다. 네. 자, 다음은 이강인 선수 이적설로 좀 가볼까요?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보도가 큰 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뭔가 반전이 열렸다. 새로운 판이 열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은 약 1,800만 유로, 하나로 26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00만 유로, 약 145억 원 이상을 지불할 뜻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풋볼 에스파냐라는 매체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바이아웃 지불을 꺼려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스페인 잔류보다는 잉글랜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비교적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현재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토트넘,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뭐 역제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뭐 이강인 측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역제안을 했다. 마르카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지불하지 못한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저도 달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왜 이래 이 자식 이랬다가 엄청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베라노는 최근에 일련의 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 선수의 이적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바이아웃을 지불을 하냐 못하냐 요거보다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지불할 바이아웃을 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나아. 왜요? 나는 그냥 주구장창 뭐라 했거든. 뭐라요? 왜 갑자기 왜 이래? 뭐 사기 싫은 거야? 이거는 싫어? 이랬는데. 싫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싫으면 아예 이런 기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르카는 어쨌든 마드리드 쪽에 있는 네네네. 언론사니까 아마 언론 플레이를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가 나보다 전문가다. 맞아. 달수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요? 네. 네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저도 그렇고 많은 한국 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가 책정된 바이어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약 1,800만 유로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네.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그만큼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클럽에 갈 필요가 있냐?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제대로 책정해서 그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잉글랜드 클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라리가 클럽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고 그렇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이강인 선수 영입할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뭐 카라스코 이런 선수를 뭐 바르셀로나에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카라스코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엄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보냈을 때 이강인 선수를 사와야 되는데 그걸 대비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바이어 금액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틀레티코는. 현실적으로. 근데 데려오고는 쉽고.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몸값을 좀 조정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도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가인 척한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축구 방송 여러 개 나가고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를 둘러싸고는 이적설은 큰 틀에서 네. 라리가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쪽이죠. 라리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뭐 레알 베티스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맞아요. 급부상하긴 했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선두에 좀 올라가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옛날부터 뉴캐슬이라든지 뭐 아스톤 빌라 특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 네. 최근에는 토트넘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뭐 다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 카드를 활용해 이강인을 영입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매체는 이강인 영입에 토트넘이 가장 앞서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큰 틀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팀들이 있었고, 이제 가장 강력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좀 우위에 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네. 계속 막 토트넘 감독이 부임되기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빠르게 영입할 것이다. 자, 이런 좀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나오는 기사의 부류도 딱 두 가지더라고.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정말 원한다는 한 축과 하나는 이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안 갈 것 같은데, 왜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아웃을 그 정도로 지불 안 해. 완전 후려쳐서 쓸 거야. 이제 두 축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확실히 뭐 달순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 깎으려고 하는 측의 보도가 언론에 퍼뜨리는 줄기 하나, 바이오르카 측에서 어찌됐건 우리 그 돈 더 받을 거야 하는 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사를 보면 딱 두 축으로 좀 나뉘어요.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 기사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언론 플레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하락한다고 하면 더 많은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골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 지금 레알 베티스 얘기도 나오고, 스페인 클럽 중에서 뭐 그 정도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틀레티코가 말하는 뭐 1,000만 유로 정도 지불하고 난 데려가고 싶다. 뭐 레알 소시에다드도 있을 거고. 그럼 이강인 선수는 선택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강인 선수의 선택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요. 그건 뭐 물론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본격적인 이강인 이적 무대가 열렸다. 너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열렸고, 제가 이제 투표를 받았습니다. 저희 극장골을 통해서 이제 투표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으면 좋겠다. 1위가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토트넘. 예, 이런 또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더 갈수록 많은 찌라시와 정말 무의미한 것들과 맞아요. 뭐 싸움과 뭐 한이만이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갈지 또 궁금하고 어디 가든 응원합니다. 네. 왜냐면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좋잖아, 솔직히.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그런 욕심도 있지만,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스 보장돼 있지. 지금 2위예요, 2위. 2위, 3위 싸우지.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팀을 가면 그 다음 행선지가 네. 더 좋은 클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네.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요거를 또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다양한 어떤 기사들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적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최근 기사의 흐름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입성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줄을 좀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인데요. 김민재는 나폴리와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됐다. 네. 김민재 후임을 찾는 건 스팔레티 감독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행이 임박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김민재는 영국행 비행기표를 새로 준비했다. 한 시즌 만에 나폴리의 푸른 유니폼을 벗게 된다. 대다수가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네, 지금 뭐 당연하게도 이적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나폴리는 이제 김민재를 잃을 위험이 크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고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이런 선수와 작별해야 한다. 맨유로 갈 것이 유력하고 한 시즌 만에 떠난다는 건 나폴리 구단과 나폴리 팬들 모두에게 좀 고통스러운 이별이 될 것이다. 현지 매체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된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네.
야, 맨시티냐, 맨유냐, 뭐 다양한 팀들에 거론됐었잖아요. 네. 특히 현지 매체에서 맨유행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팀토크라는 매체인데요. 아, 요거는 조금 네, 공신력이 떨어져. 신뢰도가, 네, 많이 떨어지는 예. 매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맨유와 김민재가 최종 합의에 임박했다. 이르면 6월 안에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 아, 어디 갈라나. 라고 전했습니다. 예. 풋 메르카도 역시 맨유 이적이 가시화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맨유는 김민재에게 엄청난 연봉을 제안했다. 맨유에 합류할 경우 스타급 스트라이커에 맞먹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 측과 맨유의 경영진 간의 논의는 몇 주 전에 이루어졌다. 향후 계약의 윤곽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좀 다양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탈리아 에이전트에서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왔어요. 네. 빈센조 모라비토라는 에이전트인데 이 모라비토가 키스키스 나폴리. 키스키스 나폴리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매체입니다. 네. 모라비토가 이 키스키스 나폴리에 출연해가지고 김민재는 맨유보다 맨시티가 더 강력한 경쟁자인 것 같다. 팬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적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이다. 김민재는 맨유보다 맨시티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맨유보다 맨시티 가능성이 높다는 이탈리아 에이전트의 또 말이 나왔습니다. 네. 키스키스 나폴리에서. 자, 그래서 모르겠네. 그러게요. 예, 지금 갑자기 맨시티 이야기가 나와서 맨시티? 지금 맨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맨유 이거는 뭐 합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또 정해지면 전해드리고 맨유 아니면 맨시티 이쪽으로 좀 굳어질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야 돼요. 그렇죠. 예, 아직도 리그 중이고. 아직 예. 멀었습니다. 아직 네네. 두 달은 두 달 있어요. 이적 시장이 이제 6월 중순 정도부터 열리기 때문에 네. 그때 맨유는 물론 바이아웃 발동 전에 빠르게 좀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도 추후에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이 있는데 굳이 더 주고 왜 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쟁 붙기 전에 경쟁부터 모르니까 미리 조금 돈을 더 얹어서 경쟁 붙기 전에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다는 거고요. 예,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어디로 갈지. 이강인도 선수도 모르겠고, 그렇고, 이강인도 모르겠고, 김민재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안 가겠죠? 손흥민은 이적설이 좀 뭐 딱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강인이 걱정이다. 뭐 이강인 선수도 잘 골라가겠죠. 원하는 팀도 또 있고 하니까. 팀 너무 많이 원하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마요르카에서 한국인 선수 한 명만 근데 데려가지 마. 어제 선수 보강해야 되거든요. 마요르카가. 여러분 마요르카에 한국 선수 추천 좀 해주세요. 마무새. 아, 왜? 본인의 어떤 그 밥줄과 연관이 돼 있는. 일 좀 계속 겁니까? 하려고. 일해야죠, 저도. 네, 일해야죠. KBS 그만 뒀는데. 자, 우리 과연 베라노의 밥줄은 이어갈 수 있을지. 마요르카의 차기 또 한국인 선수는 과연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좋겠다. 하고요. 이적설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니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